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이 바라는 바가 뭐냐 말이지.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민생 법안을 만들고 하는 이런데 하고 정치 투쟁은 이견이 있는 건 또 하라 이거야. 그러나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합정치. 그리고 남과 북의 갈등도 지금 진절머리나 육실머리 나는데 또 정치 나눠지고 말이죠. 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 이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선거의 과정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의 대표를 뽑았으면은 정치인들이 어떤 본연의 임무, 그걸 하면서 정치 투쟁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검, 재판하고 있는 거 뭘 또 특검한다는 겁니까? 청문회, 또 인사청문회만 하고 선전선동적인 그런 거 그만하고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 해달라는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반대 역풍을 맞습니다. 네. 참 민주당이나 야당이 장애투쟁하는 거 보면은 당사가 있는데 바깥에 와서 일부러 천막을 치고 또 노숙 정치를 하고 국회가 있는데 국회에서 토론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거리의 정치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60년대, 70년대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말이죠.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눈에 뭐가 꼈다 그러는 식으로 말이죠. 이게 너무 한 군데에 인귀이지가 되면은 나머지를 못 보는 거야, 전체를. 전체 국면을 못 보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읽는데 민주당의 수뇌부나 말이죠. 브레인들은 못 읽고 있어. 뭐냐면 5년 뒤에 수권으로 해서 정권을 그들 말대로 찾아오려면은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는 고금을 동선을 막론하고 정권을 잡는 기본은 민중의 지지, 백성의 지지, 인민의 지지인데 민생을 챙기는 데가 이겁니다. 민생 경쟁을 해야 돼. 그리고 한나라 새누리당은 근본적인 여러 가지 약점이 있잖아요. 소위 웰빙당이라는 말이지. 그 약점을 파고들어야지. 그러면은 국민들 인기를 받고서 다음에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골탈탈 이제 현상적 필요성인데 지금 안철수라는 좋은 카드가 나왔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자꾸 이 공세로 들어가면은 자승자박으로 가는 거야. 스스로 발동 찍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수권 정당을 크게 전국 정당의 이미지로 업하려면은 안철수 같이 사실 중도적인 이미지 있는 사람 들어와서 정계 개편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야. 야당이. 이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민생하고 안철수라는 이미지를 낀 새로운 판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빨리 앞장서서 민생 법안 스스로 먼저 처리하는 이런 모습 보여줘가지고 차별화시키는 거지. 새누리당은 웰빙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민주당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누리당이 웰빙 정당이기 때문에 약점이 많기 때문에 파고들어서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8개월 됐는데 민주당이 계속 침을 받았는데요. 야당인데 계속 공격을 받고 계속 하해침을 저들의 약점보다 민주당의 약점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좀 보여줘야 돼. 며칠 전에 한번 조금 감격스럽게 본 거는 뭐 더 후속 기사가 안 나서 그런데 전병헌 의원이 말이죠. 상당히 그 마일드한 걸로 됐는데 그 사람도 끌려가는 건지 굉장히 요새 리지드하더라고. 강경으로 말이야. 근데 최근에 그 국정감사 상시하자 이거를 치고 나왔더라고. 야, 박수 쳤어 속으로. 우리나라 지금 국정감사 개판 아닙니까? 이거를 야당이 주도적으로 말이지. 상시 국감하자. 이러면 다 박수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에이전다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런 걸 주도로 치고 나가면서 야당의 이미지도 업하고 말이야. 그 수권장사 인재도 끌어들이고 그래야지. 이것도 안 하면서 맨날 그냥 장애로만 나가고 말이야. 시청 앞에서 텐트나 치고 말이야. 그 100%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때 전병헌 원내대표 발언은 상당히 상시국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상시국감 하자라고 하는 발언은 저 깜짝 놀랐어요. 공감을 얻었군요. 그럼요. 그래서 속으로 박수를 치셨다. 속으로 박수를 쳤죠. 겉으로 치서도 상관없었는. 자, 지금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이 국가 전자정보 시스템을 설계도를 전부 임기 말에 다 가져갔다. 이것이 또 하나의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만일 이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은 이 설계도가 만일 그렇게 도난당했다 그러면은 국가 운영,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코드가 전부 오작동 일으킬 수가 있고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또 하나의 어떤 문제거리가 나왔는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오작동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게 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돌고 돌아서 만약에 북한에까지 넘어갔다고 하는 날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모든 전산망에 쉽게 해킹을 할 수 있고 조작을 할 수 있고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명령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교 관계의 어떤 문서들을 다 열람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요구하는 이유가 처음에 청와대 비서관이 요구를 했는데
그 담당한 그 국가 전산기록원인가 거기서는 거부를 하고 몇 번 실랑이를 하다가 그런 문서로 달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인 찍힌 문서로 가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왔다고 합니다. 그때 명분은 중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네. 그걸 필요하다. 그걸 외상 하드에 넣어가지고 받았는데 점검하기 위해서 받았으면은 후임 정부한테 인계를 해야죠. 네. 그 전혀 인계가 안 됐고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게 실종만이 돼서 그것도 다시 실종 사건으로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찾아야죠 지금. 그것이 만약 북한에 넘어갔다고 가정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선 다 뜯어 고쳐야죠. 국가 전산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만약 그것이 안보에도 결정적인 위험이고. 미국과 중국의 최첨단 그 첩보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뭐 비행기를 훔쳐놓은 게 아닙니다. 설계도를 훔쳐내요. 야. 네. 그렇죠. 설계도를 훔쳐오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죠. 게임 끝나는 그러니까 거죠. 전문가가 보면은 그러니까 잠수함에 말이죠. 그 뒤에 그 잠수함 추진체 그 프로펠러 형태만 보면 잠수함 전문가들은 이게 어떤 급인지 다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계도는 여기 36개 모든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망 모든 그다음에 외교망 다 들어있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게 설계를 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터라는 그 아주 전문 회사가 그걸 만드는데 네. 겉으로 드러난 이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보다 더 중요한 건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네. 국가의 모든 전자 시스템 망, 거기를 완전히 보면 가만히 앉아서 소스 코드를 다 갖는 거죠. 사실 소스 코드까지는 안 넘어갔다 하더라도 설계도 가지고 가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 전자정보 시스템에 대한 조작도 얼마든지 다 가능해진다. 바깥에서도. 그렇죠. 조작 당한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네. 그러면 국정 운영에 대한 핵심 기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출되고 그 위험에 국가- 노출됐죠 지금. 국가 사안이 전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국정원의 비밀 정보까지도 다 캘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핵폭발보다 더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사초 실종 사건은 여기에 대한 말이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족지혈이야. 이거는 국가가 그냥 근본부터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네. 뿌리채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 뭐 이슈잉이 안 돼요. 오늘 나왔더라고요. 이 네. 톱 기사로. 그게 이게 국가 검찰이든 말이죠. 빨리 고발해가지고 이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차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말이야. 이게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까지도 지금 한간에 놔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디도스도 그런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빨리 이걸 엄단해가지고 이게 저- 만일 넘어가서 이 국방부에 대한 전자정보 시스템에 대한 모든 코드가 다 북한에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됐을 경우에 심각하죠. 국방부가 전시에 임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아주 그 능한 게 하나 있는데 아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떤 사안이나 물질 설계도를 보면 그거를 역으로 추적해서 만드는 능력, 그걸 전문 용어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게 굉장히 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이버 심리전, 사이버전을 강화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이 많이 넘어갔다 하면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취약점이 분석이 그냥 앉아서 다 되는 거죠. 자, 이 자료를 임기 말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안 내주려고 국가기관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 문재인 비서실장이 직인을 찍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행방불명이 됐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을 반드시 하고 네. 누가 그거를 요구를 했는지 문 의원이 하셨는지 아니면은 문 의원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그 청와대 그 담당 비서관도 그렇게 전산 실력이 아주 뛰어난 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에 있는 직원이 그 자료를 가져가서 점검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 솔직히 좀 납득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서 이게 왜 이걸 요구했고 지금 그게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네. 그건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최근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문서 하나가 나왔는데요. NNL 문제. 내 임기 중에 처리하고 해결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수정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북 그 정상회담에 있어서 어떻든 그 부분적인 표현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뭔가 꺼림칙한 게 있으니까 그 네. 내용을 그 이른바 마사지를 하라고 지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노 전 대통령의 취지가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NLL 문제는 국민들이 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그 수도권을 방어하려고 서울에 우리나라 안보의 요충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 네. 그 부분적인 표현의 수정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저는. 네. 자, 말씀하시죠. 아니,
제가 이거 지도를 하나 좀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좀 이따 지도 네. 보는 동안에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예, 어떻게 먼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NLL 이것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네. 그가 김정일이 만났을 때도 말이죠. 이 사람 스타일이 마구 얘기를 그냥 막 한 거야. 일부에서는 그리고 본인도 놀란 거지. 녹취록 써는 거 보고 말이지. 네. 그리고 그게 원본이죠. 사실상 김정일은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북한의 저 장성 국방장관 회담할 때 대통령하고 다 했는데 너 뭐냐 말이야. 김장수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따지고 보면은 연평도 그 천안함 사건도 이거 연장선에 있어요. 네. 그걸 격동 야기시킨 거야 어떻게 보면은. 네. 책임져야 된다고. 책임져야 된다. 자, 차 변호사님. 이거 좀 네.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다시 아니, 예, 줄어들었습니다. 예, 잠깐만. 이거 자, 보시면 예.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북한이 주장하는 남방 경계선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점선 이렇게 파란색으로 흰색과 파란색 이게 우리 지금 NLL입니다. 예. 그 수정된 대화록을 보면 김정일이 쌍방이 주장하는 군사 분계선을 포기하고 그 사이에 공동 어뢰구역을 설치하자.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해 평화 공동 어뢰구역을 설치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노무현 대통령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전부 다 지금 포기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우리나라 이 도서가 있는 이 서해 도서가 있는 이걸 다 포기한다는 것인데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의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네.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NLL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남북 간에 등거리 등면적 이야기한다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대화록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네. 자, 저희들이 뜨거운 토론을 불꽃처럼 이렇게 펼치는 가운데 벌써 시간은 또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수정 취지를 문서로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서에는 노 전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을 임기 중 해결할 생각이 없는데 잘못돼 있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도 NLL을 사후에 처리하는 데 동의했으나 회의록을 보면 내가 임기 중 해결한다고 한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수정 지시는 우선 정상회담 대화 중 자신의 본의가 잘못 기록되었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했던 말이 수정 없이 후세에 전해질 경우에 역사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란 일국의 최고 통치권자가 얼마나 아무런 생각도 전략도 없이 정상회담에 임했는가 하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우리 역사의 오점입니다. 적국의 수장과 정상회담에서 나눈 자신의 대화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한 것은 개인의 구원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대화록의 원본을 없애버리거나 대화록 수정본조차도 대통령 문서 기록관실에 남겨두지 않고 개인 민가로 가져가 버린 것은 한마디로 사초 도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에다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관실에 이관하지도 않았으면서 책임지고 이관했다고 국민을 상대로 공개 거짓말을 한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의 주장은 참 듣고 있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국민을 바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려는 정치 행태는 이제 국민 앞에서 폐기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게 된다면 우리는 역사의 원본마저 북한에 빼앗기는 그런 한심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국민의 사초를 폐기하는 집단은 국민이 먼저 그 집단을 폐기할 것입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